삶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날, 우리는 비로소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.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삶을 풀어야 할 문제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,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는지, 왜 나는 아직 이 자리에 서 있는지. 설명이 생기면 납득이 되고, 납득이 되면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삶은 끝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고, 우리는 그 미완의 이해 앞에서 조용히 지쳐갔습니다. 인생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. 이 문장은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삶이 본래 불투명하다는 것을, 그리고 그 불투명함 속에서 걸어가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말합니다. 프란츠 카프카는 평생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감각 속에서 살았습니다. 그는 이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들과 함께 존재하는 법을 찾으려 했습니다. 그래서 그의 글은 지금도 우리를 건드립니다.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공명이 시대를 넘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종종 이해받기를 원하고 또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.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, 그리고 나 자신조차 때로는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. 고통을 이해하면 사라질 것 같고, 관계를 이해하면 상처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삶의 고통 중 상당수는 이해되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견디지 못하고 있음에 있습니다. 견딘다는 것은 참는다는 것이 아닙니다. 이해되지 않아도 다음날 눈을 뜨는 것, 납득되지 않아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, 그것이 견딤입니다. 로마의 어느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. 삶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는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안에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습니다. 이해는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. 이해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삶의 대부분은 이해되기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. 어떤 관계를 비로소 이해했을 때 그 관계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. 어떤 선택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미 수년이 흘러 있었습니다. 삶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. 다만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, 완전히 납득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이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방식의 삶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 혹시 삶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지금 나는 이해하려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견뎌내고 있는 건지. 이해는 언젠가 올 수도 있고 끝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견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도 철학합니다.